안녕하세요. 내 집으로 돈을 버는 그날까지 고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 나의 숙소가 대도시에서 1시간 근접권에 있다거나 대규모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면 영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그런 곳은 집값과 땅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돈의 규모가 작다면, 또 나의 집의 위치가 어떤 핸디캡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막연히 그런 곳을 그리는 것보다는 나의 집을 관광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노력, 그런 열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전원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디까지 가능한지, 나의 숙소, 나의 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주택은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입니다. 제가 8년간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인원입니다. 저희 숙소 같은 경우는 13분까지 수용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요, 숙박 예약률이 가장 높은 그 인원의 포지션은요, 6분에서 9분, 10분 사이의 포지션이 예약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예약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젊은 분들의 계모임이라든가 가족 모임의 경우 부모님과 두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 인원이 6분에서 10분 정도의 사이에서 대부분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쪼개기가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쪼개기 결국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과 이하로 나뉘는데요, 7분 이하일 경우에는 공간이 제한적으로 오픈됩니다. 자, 인원이 적은 경우에 넓은 공간을 오픈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에너지 관리 면에서도 낭비가 심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적은 인원에서부터 많은 인원까지 최대한 수용할 수가 있고요,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요, 바베큐 가능 여부입니다. 바베큐는 농어촌 민박 펜션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베큐가 안 되면 예약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베큐는 단순히 고기 굽는 것뿐만 아니라 주방 그리고 식사하시는 어떤 다이닝룸 있죠,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손님께서 이런 음식은 하면 된다, 안 된다, 마라탕 하지 마라, 동파육 하지 마라, 홍어 같은 거 드시지 마라, 이런 제약이 많으면 예약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바베큐 하는 공간, 식사하시는 공간은 독립적으로 냉난방이 되면서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독립적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문제인데요, 농어촌 민박의 어떤 정체성 차별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당이 사용 가능한지 이 부분 살펴봐야 됩니다. 예약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마당에서 배드민턴, 족구, 운동 가능한지,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일날 예약률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어떤 회사의 야유회나 단합대회, 워크샵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집 안에 주차장은 있는데 운동장은 없다, 그럼 주차장을 빼내고서라도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게 반려견 동반 가능하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35%에서 40%의 손님이 반려견을 동반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려견도 있고요, 반려묘도 가끔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 반려동물이 우리 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파티, 이벤트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션 중에서도 저희같이 목적형 펜션에 있어서는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예약률이 현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소음, 소란, 혼란스러움, 폭죽, 불꽃놀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면 예약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살펴볼 것 보겠습니다. 가끔씩 오로지 힐링만을 위해서 오시는 손님도 계십니다. 절간처럼 조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가령 나의 집, 나의 숙소가 도로가에 있다, 또 소음이 느껴지고 차량들의 진동이 느껴진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숙소 주변에 어떤 유해한 환경이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워크샵이 가능한지입니다. 나의 숙소가 어떤 회사 단위의 모임이 오실 때 워크샵이 가능한지,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인터넷 전용 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업무 보시는 분을 위해서 책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공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살펴봐야 됩니다. 스크린이 제공되는지,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지, 그것도 안 되면 칠판이라도 화이트보드라도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평일날 오시는 어떤 회사의 야유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다음 9번째로 살펴볼 문제 보겠습니다. 서비스 영역인데요, 픽업이 가능한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국내와 외국인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역이라든가 어떤 대중교통의 거점으로부터 우리 숙소까지 거리, 또 우리 숙소에서 픽업이 가능한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 이런 부분도 예약률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분들이 많으시죠. 차량이 없다거나 아직 운전에 서툴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의 모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일날 많이 오신다는 겁니다.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평일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학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봐야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항으로부터 픽업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 숙소로부터 어떤 서울권이라면 서울의 어떤 지하철역까지 아침 저녁으로 픽업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무료로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요. 일정 부분 요금을 부과해 가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나의 상황을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요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캠핑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캠핑 인기는 요즘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죠.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캠핑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캠핑의 감성은 좋은데 캠핑이 불편한 분들 많으시고, 또 캠핑장에선 제한이 많죠. 캠핑장에서 무슨 노래를 할 수도 없고 파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이벤트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펜션에서 캠핑을 가능하게 해주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약률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불멍이겠죠. 불멍이라든가 텐트라든가 폭죽이라든가 불꽃놀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예약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1번째로 저희 숙소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의 75% 정도가 신청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이 되고 안 되고는요, 농어촌 민박 펜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약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순히 노래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떠나서 시간적 제약이 있느냐, 어떤 제한 조건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살펴보는 게 계절적인 요인이죠. 수영장이 가능하냐 안 하냐. 수영장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도 있고 환상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마당에다 거대한 수영장 비싸게 돈 주고 4, 5천만 원 하죠. 이런 비용을 들여서 굳이 수영장을 마당에 파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계절적으로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설물 수영장,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사용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름철이 지나면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펜션 운영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3번째로 살펴보는 게 예약률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의 경우죠. 편의점이 걸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좀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배달 음식이 가능하냐, 배달 음식이 오냐 안 오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시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펜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떤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영업적인 부분에서 예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불가능하다, 그럼 영업 못하냐? 그건 아니겠죠. 예약률에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영업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숙소가 살펴본 이런 점들이 불가능해서 어떤 단점이 있다면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계속해서 연구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